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노후 돌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나중에 요양원에 가야 할까라는 질문일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이나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그보다 더 따뜻하고 더 나은 대안들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어르신이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후에는 나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김씨 가족의 사례입니다. 김씨의 어머니인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후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동네 산책도 즐기셨던 어머니였지만 수술 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나 보행기에 의지해 천천히 걷는 모습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라며 어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회복 속도는 더뎠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거동이 크게 나아지지 않자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함께 하지 못하고 방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 회의는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거기선 간호사도 있고 24시간 돌봐주잖아.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요양원에는 가고 싶지 않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 한마디는 가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고 그 말에는 단호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내고 싶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가족은 요양원이라는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족들 사이에서 나왔고, 김 씨의 동생이 주간보호센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란 어르신이 낮 동안 보호센터에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낮에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친구들도 생긴대. 어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왜 낯선 곳에 가야 하냐며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도 모르고 나는 모르는 데서 밥 먹고 싶지 않아라고 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보호센터의 담당자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집으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첫날은 어머니도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적응하고 있을까?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 김 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꽃을 그렸어.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고 오랜만에 자신감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센터로 가는 차를 기다리며 마치 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미술 치료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에 들고 온 그림을 자랑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거야. 어때? 예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걸 본 순간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방법이구나. 김씨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면서도 낮 시간에는 새로운 활동과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이 아니어도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씨 가족의 선택처럼 어르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청소나 식사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지원하고 병원 동행도 해줍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82세 박씨 할아버지입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에 공원 산책을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산책 후에는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사오셨죠. 그런데 6개월 전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지팡이의 의지에 집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간단한 식사 준비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도 대충 빵 한 조각과 우유로 때우기 일쑤였고 청소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집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갔고 바닥에는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 부부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에 매일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주말에만 방문해 집을 치우고 식사를 챙겨드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몸이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아내가 인터넷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주는 돌봄 서비스라는 설명에 그들은 곧바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첫 방문 날 요양보호사 50대 김영희 씨가 박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밝은 미소로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함께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돕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김 씨의 따뜻한 말투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김 씨는 집안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고 욕실에 물때를 제거했습니다. 주방에는 쌓여있던 설거지 그릇이 있었는데 김 씨가 깨끗이 닦고 정리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깨끗한 집은 정말 오랜만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김 씨는 박씨 할아버지의 목욕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난 괜찮아. 목욕은 나중에 할게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김 씨는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깨끗하게 씻으면 기분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는 수긍했고 김 씨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조에 몸을 담그며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욕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셨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후로 매일 아침 9시 김영희 씨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갓 지은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박 씨의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밥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조금씩 다리가 나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집 앞에 나가서 햇볕 좀 쬐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박 씨의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천천히 현관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박 씨의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이 기분이 좋구나. 봄바람이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은 후 박 씨의 할아버지는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매일 집이 깨끗하고 따뜻하니까 몸도 덜 아픈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매일 김 씨의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TV 앞에 앉아 김 씨와 함께 날씨 이야기도 나눕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방문 요양 서비스는 단순히 돌봄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집안 환경이 바뀌고 어르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며 가족들의 마음의 짐도 덜어줍니다. 그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들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을 돌본 이경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이경자 씨는 68세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끄는 걸 깜빡하거나 외출할 때 문을 잠그지 않는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잦아졌고 결국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경자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나,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있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경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돌보자. 평생을 함께한 남편인데 내가 지켜줘야지. 이후 이경자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결심했습니다. 자격증 과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심리 이해, 응급 상황 대처법, 위생 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경자 씨는 교육을 받으며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훨씬 덜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경자 씨는 남편의 하루하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후 매달 일정한 방문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면 여보, 지금 밤이야. 다시 자러 가자라고 조용히 다독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이해와 공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했죠. 하지만 교육을 받고 나니 남편의 행동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면서도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손의 감각이 둔해졌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일도 줄었고 남편과의 시간이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나 할까요? 지금 이경자 씨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남편이 한 걸음씩 천천히 걸을 때마다 이경자 씨는 옆에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발맞춰 걷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쥘 때마다 잘하고 있어.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라며 격려합니다. 오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퍼즐을 맞추며 손의 감각을 유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돌봄이었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이경자 씨는 단순히 돌봄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셈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봄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제일 소중해요. 예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케어 매니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어르신은 케어 매니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영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8세 김선영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집안일도 하고 동네 마트에 다녀올 정도로 건강했지만 어느 날 허리를 다친 후부터는 점점 움직임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고 그제야 김선영 할머니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케어 매니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케어 매니저인 40대 여성 이정화 씨가 김선영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화 씨는 먼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얼마나 되셨나요? 주로 언제 더 아프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아프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많이 아파요. 요즘은 밥 차리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대충 먹고 말아요. 정화 씨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집안을 함께 둘러보며 생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로 머무는 거실에는 의자가 낮아 일어설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앉았다 일어설 때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높이도 김선영 할머니의 허리에 무리가 가는 구조였습니다. 정화 씨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먼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거실에 높이가 맞는 의자를 하나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방문 요양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주 3회 방문해서 집안일을 돕고 식사 준비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말에 김선영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런 것도 해줘요?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줄 알았어. 할머니의 눈에 안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며칠 후 정화 씨가 제안한 대로 집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었고 높이가 맞는 의자도 배달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집안일을 돕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영 할머니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선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끙끙대고 있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케어 매니저가 오고 나니 머릿속이 정리됐어.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
처음엔 도움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처럼 케어 매니저의 도움은 어르신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집과 생활 패턴을 세심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김선영 할머니의 사례처럼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요양원이 꼭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요양원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 않으셨나요?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장 좋은 선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삶은 의존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가족들도 지치지 않는 돌봄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서비스, 가족 돌봄 지원 제도, 그리고 케어 매니저의 도움까지.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삶에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노후 산책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돌봄의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노후 산책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